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난국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재인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청길 낭떠러지로 빠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야 여론조사를 안 믿은 지가 오래됐고, 특히 문재인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조작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재인 지지율 여론조사 가장 많이 독차지하고 있는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리얼미터잖아요. 그런데 리얼미터조차도 지금의 문재인 지지율 하락 현상을 두고 급등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는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이슈가 없는 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급등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사건 하나 물고 금방 역전시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론조사를 안 믿은 지가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 뉴스 까보기에서 바로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 밀려갈지, 바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문재인 지지율의 1등 공신이었던 20대, 30대, 40대가 급격히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는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계층이 폭발하면 결국 문재인 정권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년 세대, 바로 20대, 30대, 40대 이 세대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과 수시로 뿌리대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쏟고 살았는데 막상 꿈에서 깨어보니 자신들의 미래가 없어졌다는 판단을 이번에 제대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의 그리고 정부 여당의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정당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여기에 쏟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뭐 좀 뿌려주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세대가 조국과 추미애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유미양의 할매 찬스까지 폭삭 쏘았지만 이제는 더 쏘을 이유도 없고 쏘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고 참아주었던 20대, 30대, 40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들은 모조리 엉터리요 거짓이자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명 인국공 사태는 20대 취업준비생들의 희망과 미래를 꺾어버렸고 청년들의 꿈까지 앗아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20대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박은순 사망에 따른 여권 내 인사들의 2차 가해 논란과 부동산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30대와 40대에게는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의 폭탄이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앗아가자 마치 번개를 맞은 듯이 이들 세대가 이제야 제정신을 차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우리 우파 국민들이 4년 동안 아스팔트로 몰려나가서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고 좌파 정권의 무소불위와 신독재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고 규탄하고 있을 때 마치 이분들을 또라이점으로 취급하면서 완전히 강 건너 불구경했던 20대, 30대, 40대가 이제야 현실 인식을 하고 조금씩 어른들의 그 외침에 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도 이 정권의 거짓과 사기, 꼼수, 쇼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쏟아낸 각종 정책이라 지금 쏟아내고 있는 엉터리 정책들이 모두 자신들의 목줄을 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직감적으로 피부로 현실로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두 눈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청년들의 분노가 4.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면 아스팔트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또 그런 분노를 스스로 표출하고 있고 인국공 사태로 인한 그런 분노도 20대의 분노로 들끓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30, 40대의 분노 등은 이제 현실 인식을 했다는 정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고 밉지만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해서 실시한 7월 3주차 13일부터 17일 이 주중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3.9%포인트 내린 44.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8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18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자, 매일 이렇게 해서 잘한다가 이렇게 있고 못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못한다가 고공행진, 잘한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1.0%,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4.8%로 집계된 것입니다. 잘못하고 잘하고 있다 44.8%, 잘못하고 있다 51.0%. 그런데 이 지지율 하락을 바로 여성들과 30대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는 전주 대비 긍정평가가 6.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7.5%포인트 올랐습니다. 30대의 경우도 긍정평가는 14.4%포인트 빠진 반면에 부정평가는 15.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민심을 간파한 듯이 문재인 정권은 지난 14일에는 난데없는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6일에는 마치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목적으로 문재인의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 하락세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은 종전의 정책을 이름만 바꾼 질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고 문재인의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은 신발 열사의 구두 투척으로 별다른 홍보 효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구두 열사의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몰려 있는 겁니다. 자, 리얼미터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 분석도 보았더니 리얼미터의
남북 공동 연락소 폭파 등의 결과가 있었던 남북 문제, 부동산 정책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와 같은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하락 요인을 뒤집을 만한 상승 요인을 찾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분석한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 하면 여성과 30대에서 문재인 지지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세상 뒤집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재인의 지지율을 다시 60% 70%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바로 이들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퓰리즘에 돌아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동안 설마 하면서 촛불을 들고 문재인을 지지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뭔가는 바뀌겠지 하고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표를 민주당에 몰아주었는데 막상 코앞의 현실을 보니까 모두 엉터리요 거짓임이란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알아차려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4.15 부정선거조차도 저질렀다는 데에서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20대, 30대, 40대 없는 건 아닙니다. 문바도 있고 대깨문도 있고 조바도 있고 이빠들 뭐 천지입니다. 이들은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거지가 되면 알겠지만 그때는 아마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다 빼앗긴 뒤에 땅치고 통곡해봐야 다 헛지랄일 겁니다. 자,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에 오늘 관심 끄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민경욱 전 의원의 글인데 짧지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팩트 있는 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 전 의원은 그 페이스북에 최정묵 문재인 집권 내내 여론조사 왜곡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는 게 바로 너지! 그러면서 최정묵이라는 이름을 금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최정묵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양정철이 노무현 정부 홍보 비서관 당시 최정묵은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이었다며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조직도 같은 것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 전체가 아니어서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딱 나타난 그것만 보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바로 최정묵이란 자가 간사로 있는 공공의 창은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 리서치, 인텔 리서치, 조원 CNI, 코리아 스픽스, 이름들이 다 헷갈리네. 타임 리서치, 휴먼 리서치,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 서든 포스트, 세종 리서치, 현대성 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들어보던 뭐 리서치가 많네요. 자,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취재를 해서 여론조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나중에 좀 파악해서 다시 들려드리기로 하고, 이런 민심을 제 판단은 지금부터는 미래통합당이 잘 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박지원까지 통합당이 제대로만 역할을 하면 그야말로 문재인 지지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런 정국을 만들어내면 문재인은 곧바로 레임덕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고 여기에 분노하고 성남 민심까지 폭발을 하면 결국 문재인 정권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런 호기를 통합당이 제대로 요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보면 아무리 좋은 건수 사건 사태가 벌어져도 그걸 제일 가공하고 잘 요리를 못해서 결국은 대치기 당해서 반대로 역공을 당하는 이런 일이 허구한 날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끝장을 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또 여권이 쳐든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이전의 경우처럼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면 정국은 오히려 문정권이 더 독재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양상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당은 아무리 손상대 TV에 손상대가 하는 말이 시답지 않더라도 이것만큼은 제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무성이나 유승민이처럼 우파 유튜브를 폄하하고 완전히 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우파 유튜브들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초록을 했다가 청문회에서 요긴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번 청문회까지 망친다면 다음엔 절호의 기회는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 역풍이 통합당을 망가뜨리는 극약이 될 것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물은 차고 넘치니까 다 잡은 고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 내일 아침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밀고